하반기부터 집값 상승세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당장은 마땅히 주택 공급을 늘릴 강도가 없으니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를 털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점점 대출받지 못하니 매수 수요가 줄고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고 하던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안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를 보면 투자자 진입을 막기 위한 매매 전세 대출 규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투자자를 막으면 매매가 상승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전월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 상승 대신 전월세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 즉 매매가 상승을 전월세 상승으로 옮긴 것뿐이다. 추후 어느 시점이 되면 전월세는 더 이상 오르다 못해 매매가에 바짝 붙게 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된다. 쉽게 말해 은행권 대출 규제는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매매가를 전월세 상승 뒤로 늦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말 그대로 조삼모사이다. 반대로 이와 같은 규제안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신규 주택의 공급까지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는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다. 즉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와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현재 몇 년간 치솟은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깨지면서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된 상황이다. 이때 사업장들이 사업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양 수익, 즉 신축의 분양가가 올려줘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축의 분양가는 인근 신축의 시세에서 나온다. 즉 인근 신축의 시세가 올라야 사업이 재개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출 규제로 인해 시세 상승이 멈추게 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공급도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늘어난 공급 부족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몇몇 분들께서는 뭐만 하면 전부 다 호재냐고 하시던데, 나는 공급을 기준으로 호재와 악재를 판단할 뿐이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은 호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악재다. 대출을 막으면 공급이 늘어나는가? 대출을 막으면 공급이 줄어드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무엇이 어려운가? 대출을 막아서 집값 상승을 뒤로 늦추는 대신 공급 물량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악재인가? 절대로 착각하지 마셔라. 대출을 막는다고 집값 상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값은 전월세 상승 뒤로 잠시 미뤄두었을 뿐이다. 이것을 보고 집값을 잡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바나나 4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저녁에 받을 바나나가 3개로 줄어있듯이 결국 집값 상승은 전월세 상승 뒤에 찾아오게 된다.